자, 오늘도 100일만 미쳐라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주말은 잘 보내셨죠? 예, 시간이 정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정리정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그때부터 매일 최소 3개씩만 정리를 해보자라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실천을 하고 계시죠? 예, 잘 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주말간에 몇 가지 사용하지 않는 이 물품들을 좀 나눴어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블랙박스를 좀 바꿨는데 어차피 저거를 떼내고 나면 버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작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것을 누군가에게 나눔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옷장을 또 살펴보니까 입지 않는 옷들이 또 몇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티셔츠 2개와 셔츠 1개를 나누고자 해서 제가 이제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분이 나타나셨고 그분에게 오늘 전달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근마켓 제 프로필인데요. 어느덧 제가 한 30회 정도의 나눔을 진행을 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또 알려주더라고요.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나눔들이 또 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만큼 저도 정리할 물건이 많았고 쓰지 않은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대로 그 공간에 방치해 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품의 가치는 그대로 사장되어졌고 저의 공간은 또 저 쓰지 않는 물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금전적 낭비이고 가치의 낭비이며 공간의 낭비이고 또 제가 또 다른 옷을 찾기 위해서 저기에 저런 옷들을 다 또 꺼내야 되는 시간의 낭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낭비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이 100일만 미쳐라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대불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우리 가정의 경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는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듯이 이러이러한 작은 낭비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배한다면 우리는 결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옛말에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라는 선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작은 디테일이 큰 어떤 문제 혹은 큰 결과를 얻거나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배에 구멍이 난 줄도 모른 채 배가 침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통장에 점점 돈이 쌓여가는, 그래서 낭비되어지지 않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요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를 줄이라고.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또 사요. 저도 낭비를 안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낭비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세탁세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세탁을 하려고 하니까 세탁세제가 필요하니 샀는데 창고에 열어보니까 세탁세제 여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낭비예요, 아니에요? 낭비죠. 2개면 거의 2달 정도 이상 세탁세제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2개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문제는 2개 더 샀으면 나중에 2달 뒤에 또 살 거를 미리 사놨다 생각하면 되기야 되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제가 세탁세제를 사 놓았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낭비를 한 거예요.
컨트롤을 못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봤어야 되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러한 류의 옷들이 있는데 이 옷을 비슷한 걸 또 사.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낭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낭비라는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낭비는 불필요하고 내가 쓰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치하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정의합시다. 재정의합시다. 뭐라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낭비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낭비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있는 줄 모르는 게 뭐예요? 낭비입니다.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그런 시간이 있는 줄 모르는 게 뭐예요? 낭비예요. 난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있는 줄 모르는 게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제 정의가 오늘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와닿아지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자, 그럼 도요타에서 우리에게 낭비를 줄이는 기술을 몇 가지로 열거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치된 물건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방치된 물건이 여러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저는 쓰지 않고 지저분한 곳에 있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 제품 이거 쓰시냐고 항상 여쭤봐. 저는요. 혹시 이거 쓰세요? 이거 왜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어디에 쓰는 거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분이 뭔지 몰라. 어디서 받았어요. 그럼 받았으면 그게 최소한 무슨 물건인지는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쓸 건지, 쓰려면 언제 쓸 건지, 안 쓸 거면 누구를 줄 건지, 필요한 분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대. 이게 뭐예요? 공간의 낭비다. 도요타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버릴 때의 판단 기준을 세워라. 그래서 뭔가를 버릴 때는 판단 기준을 세워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또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젠가의 기한을 설정한다. 자, 그것을 쓸지 안 쓸지 혹은 쓴다면 언제 쓸 건지 언제까지 보관할 건지 뭐 등등 기한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한, 시간의 설정이 없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방치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기한을 설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저 다이어트 할 겁니다. 저 살 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한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이어트를 위한 야심찬 계획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할 거예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통장에 1억을 모으겠습니다. 5억을 모으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모으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모을 거예요. 곧 모을 거예요. 그 언젠가보다 당장에 10,000원을 통장에 넣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것을 오늘 바로 통장에 10,000원을 저축한다. 혹은 통장에 10,000원을 어딘가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 이 액션 플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벽 주변과 가려진 곳을 점검하고 가려진 곳 없이 노출시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창고라든지 책상 뒤쪽이라든지 혹은 옷장의 바닥이라든지 깊숙한 곳이라든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2차원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라, 꺼내라는 겁니다. 즉 가려진 곳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뭔가 숨겨지거나 있는데도 못 보는 것들을 우리가 줄이자는 겁니다.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지 모르는 게 낭비라고. 우리가 이미 그래서 도요타에서도 발주할 때 이러이러한 재고들이 있고 이런 물품들이나 비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각각의 채산제, 부서에서 요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 있어요. 볼펜이 한 10,000개가 있어. 근데 어딘가 방치가 돼 있네. 근데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1,000개씩 또 볼펜을 발주를 했다라고 볼게요. 그게 뭐 USB면 어떻고 사무용 테이프면 어떻습니까? 뭐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주문을 또 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10,000개가 있는데 각 부서에 1,000개씩 주문을 했습니다. 20,000개를 주문을 했네. 그럼 뭐예요?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얼마든지, 그 발주할 돈을 얼마든지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낭비예요. 우리들 삶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화비? 여러분 통신요금은 달달이 얼마씩 나가십니까? 뭐 대충 얼마 요금제 가입한 건 아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구되어져서 내 통장이나 카드에서 자동 이체되어진 것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들 통신요금부터 챙기십시오. 통신요금에서 쓸데없는 부가 서비스 줄이고요. 안 쓰는 부가 서비스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폰을 처음 계약했을 때 의무 약정으로 몇 개월간 쓰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음원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거예요. 뭐 문자 알림 서비스라든지 뭐 음악 서비스라든지 뭐 등등 안 쓰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 거 줄이면 2, 3만 원 달달이 아낄 수 있다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5만 원까지 줄이는 분 봤어요.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비부터 하나하나 줄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달달이 쓰는 영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줄일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챙겨야 됩니다. 6번째,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가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가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 걸 또 사는 게 낭비이고 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입선출하라. 항상 물건은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내보낸다의 원칙을 도요타는 철저히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을 수도 있고 유통기한이 없더라도 있는 것을 먼저 씀으로 해서 재고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주 시점을 정하고 불필요한 것을 쌓아두지 않는 시스템 구축, 동일한 얘기죠. 그리고 쓰지 않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분류한다.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지 않는 것, 쓸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분류해서 그건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하든지 나누든지 어떻게 합니까? 팔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사업의 사이클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쓰지 않는 명함, 물품 과감하게 정리, 제거, 처분해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항상 살펴야 돼요. 내가 안 쓰고 불필요한 게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시더라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이게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과 사업이 정리가 되어져요. 이게 도요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 분류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전으로 넘어가서 지식재산권, 즉 특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5분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허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대상위 분류인 지식재산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특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재산권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재산권이 있고 두 번째는 저작권이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산업재산권은 관리기관이 특허청이에요. 감독관리기관이. 그리고 저작권의 등록관리기관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래서 두 곳이 다른 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기관인 걸 알 수가 있죠. 특허청과 문체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하는 일이 좀 비슷해. 그래서 이를 통틀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지식재산권이다 얘기하면 아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는데 각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조금 다르다. 요 개념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우리는 기업인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은 이 특허라는 개념, 그래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특허를 보통은 다루죠. 자, 그러면 뭐 기업도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이 저작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법적 이 다툼을 하거나 법적인 회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업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연계되어졌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기관이 특허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산업재산권은 또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는 특허권이 있고, 두 번째는 실용신안권이 있고, 세 번째는 디자인권이 있고, 네 번째는 상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이 카테고리가 산업재산권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허라는 거, 실용신안이라는 거, 디자인이라는 거, 상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허권이라는 건 대발명이에요. 아주 큰 발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은 핵심 기술 공개의 대가로 부여받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특허권은 핵심 기술 공개의 대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건 그 특허를 고안한 발명자 혹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라는 건 어디서든지 열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디든지. 그래서 그 대신 그로 인해서 특허청으로부터 권리를 받았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즉, 이 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 이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혜택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권리로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발명, 여기서 제가 굵게 표시를 해놨죠. 고도의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기술에 대한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로 기술 공개를 하는 것을 대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 작동 기술, 즉 자동차가 가고 서고 할 때 서는 거, 그죠? 그게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이런 게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가 굴러갈 때 기어가 변속되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 이런 게 고도의 기술이죠. 그다음에 엔진이 가고 서고 멈추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작동을 안 할 때는 잠깐 엔진이 서기도 하죠. 이런 에코 시스템, 뭐 이런 기술들이 특허권에 해당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실 게 굉장히 많은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라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구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분이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중에 가장 상위 개념인 특허권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그리고 이 자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로 보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의 폭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는 금요일에 6일차 교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